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종시의 마을계획단,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오늘 공동체 세움의 복권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0여 분 동안 세종시의 마을계획단 활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약 20분 동안 집중하시고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1년 동안 함께 하는 마을계획단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통해서 일상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가치, 그리고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마을 단위의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마을의 독립적인 생활권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것과 코로나 이후에서의 마을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에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걸어 다니는 생활권이죠. 그 걸어 다녔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생활권 안에 다양한 마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권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주민들의 가족은 어떤가요? 대체로 보시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특히 우리 세종시처럼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가족의 개념이 옛날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부터 해서 3대, 4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아직 있지만 한 사람이 사는, 또 혹은 독특한 가족의 형태를 갖는 다양한 형태가 오늘날 그 가족과 마을의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그런 가족과 마을의 추세 속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그 신도시라고 하는 곳들을 보면 대체로 가정의 모습들도 네모 반듯한 그 방의 구조, 혹은 아파트와 같은 성냥급과 같은 구조가 굉장히 많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익숙한 풍경일 텐데요.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 편리와 합리성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이 속에서 따뜻한 온정이라든지 이웃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세종시의 주민자치라고 하는 제도와 더불어서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온정을 나누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풀어갈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주민주도형 마을 계획 수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주민주도형 마을 계획 수립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혼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의 개인의 의견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옆 사람에게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우리의 의견이 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의견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이 공론화된다고 하죠. 회자되게 되면 그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훌륭한 제도, 주민총회라고 하는 제도에 공식적으로 올려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을, 여러분들의 생활권이 되는 읍면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을 직접 이야기하고 또 몽글몽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마을계획단, 이렇게 마을계획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의 마을계획단의 그 활동의 순서를 보면요. 대체로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함께 권한을 가지고 함께 발굴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고 난 다음에 지역의 현장,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찾아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계획은 곧바로 이어져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이듬해에 실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굴하고 계획하고 승인하고 실행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을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 마을 계획단 여러분들의 활동은 주로 어떤 것들로 요약될 수 있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은 일단 상상하고 기획하는 활동,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 주체, 그리고 주민총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의결하고 합의하는 구조. 그리고 나서 잘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실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단으로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함께 참여하고 평가해주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민 계획단 활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을에서 모여서 먹고 나누면서 기르고 만들면서 놀고 가꾸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는 마을에서 우리는 어떤 요구들을 받고 있을까? 우리는 또 어떤 요구를 마을에 하고 있을까? 마을과 우리 사이에 즐거운 상호소통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행복한 마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마을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마을은 나에게 정원과 동굴과 휴식의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부엌과 일터와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상상과 창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장과 그늘, 그리고 발산하고 여러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마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함께 마을과 모아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우리 지역, 우리 마을만의 고유의 특성과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직접 스스로 주도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로 마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슬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세권이라고 하죠. 역세권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재미있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다양한 방식의 세권들이 바로 그런 세권들입니다. 마을은 바로 이런 세권들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마을 안에서 무엇을 도모해 볼 수 있을까? 제일 재미있는 것은 바로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방법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함께 부엌을 공유한다든지 함께 책을 공유한다든지 함께 주차장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 함께 창고를 공유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도구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환경과 지역의 깨끗한 생태를 위해서 함께 지역을 가꾸는 그런 컨텐츠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련의 과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을 계획단이 모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마을 계획단을 모집하게 되겠죠. 한 2월 정도에 모집을 하고 나면 마을 계획단이 조직이 되고 또 우리 마을 계획단이 이제부터 필요와 요구를 지역 안에서 함께 찾고 조사하고 그 과제별로 그것들을 심층적으로 찾아보셔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직관화해서 사업의 의제를 마련하실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현장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평소에 살펴보고 그 살펴본 내용들을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마을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부터 3월, 4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과정이고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군인 여러분들 담당 공무원도 계시고 또 세종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교수님들이 함께 따라 붙어서 여러분들의 마을 계획 활동을 함께 도와주시면서 조언도 해주시고 또 함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마을 계획단이 모여지고 있죠. 우리 세종시의 마을 계획단은
이제부터 어떠한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객단은 일단 함께 모여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그냥 현장에 가서 쳐다보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요.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또 단순한 인터뷰보다는 조금은 세밀한 설문조사지 같은 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SNS도 있고 또 직접 현장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함께 이런 것들을 설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해결해가고 그 해결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로 작성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화면에 마을에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보이죠? 실제로 저 친구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의 거리도 찾아보고 마을의 상황도 찾아보고 또 마을의 다양한 불편함, 마을에 또 함께 해야 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종이나 혹은 칠판이나 혹은 화면이나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 우리 방바닥에다가 저렇게 우리 지역을 구현해 놓고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화하는, 직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화시킨 마을들의 모습들을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꼬마 친구들은 어떤 의제를 찾아내냐면요. 우리 마을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없는 게 PC방이 없대요. 그래서 PC방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또 초밥집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구체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와 필요와 이해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런 구체화와 정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을의 의제들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제가 우리 마을에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시급한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을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인지 이 공익성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설치하거나 이 사업을 실행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지역 모두가 고르게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쉽게 실행이 가능한 문제인지 그 다음에 높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아주 급한 문제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을 계획을 구체화시킬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미루거나 아니면은 요거는 좀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로 덮어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 계획을 선정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실행 가능성, 가장 높은 공익성, 그리고 가장 높은 시급성,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이야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친구들은 동네 할머니들과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나도 너희들처럼 개인 책상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아이들이 지역사회 자원들을 함께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마을에 목공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목공 동아리를 하는 어른들과 찾아가서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책상이 필요하대요. 우리 함께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직접 조립하고 할머니들을 찾아가는 일, 소통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동아리는 나무를 재단하고 또 설계해서 할머니들에게 멋진 책상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 아까 아이들이 첫 번째로 도출했던 건 PC방이었잖아요. 그게 곧바로 하기에는 저 작은 시골 마을에선 어려웠겠죠. 맞습니다. 높은 시급성과 더불어서 가장 하기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자기 효능감이 뿜뿜 하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쉬운 일부터 해나가자는 거죠. 자, 수립 과정의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계획단 분과별로 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단이 만들어지면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계획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분야별로 분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계획한 의제를 함께 만들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소통으로 세부적인 계획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주민들의 설문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요. 공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화를 시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요.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이제 이게 성립이 되게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정도, 시급성과 공공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이듬해에 실행할 수 있겠죠. 근데 주민총회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을 주민총회에 상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소통과 주민총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계획단은 곧 주민자치회의 분과회와 함께 우리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와 마을계획단인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양한 온라인의 소통 방법도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 있는 모습들 여러분 잠깐 화면 정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키워드들을 보시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런 다양한 툴들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재미 삼아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마을 의제란 무엇인가? 조금 더 우리 함께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이제부터 정말 좋은 마을 의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공부한 것 정리해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일단 마을계획단이 모집이 되지요. 그 다음에 분과 구성을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때 우리 교수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마을 계획, 우리 세종시의 마을 계획을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주민자치회와 더불어서 실현이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시급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요. 그 선정한 의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함께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결정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조금 더 작성이 되어서요. 주민자치회가 함께 행정과 함께 이것들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정책공유회와 주민자치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정례회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계획단과 함께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무원과 또 협의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예산은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를 우리 공무원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 세종시에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가 또 있습니다. 중간 지원 기관과 공무원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인지, 그 다음에 세금을 투입했을 때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을 세금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나눠보고요. 혹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직접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겹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협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을 하면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수기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찾아내는 이 과정, 일종의 보물찾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물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민 역량도 키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마을의 계획들을 공론화시켜서 그걸 사회화하고 그것들이 제도와 결합해서 멋진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활용화될 때 우리의 아름다운 마을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자, 결정을 할 때 꼭 이 결정만 옳은 것 아니고요. 꼭 저 결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은요, 얼마든지 서로 결합될 수 있고, 또 서로 나뉠 수 있고, 또 서로 그걸 통해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딱 내 의견만 옳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우리 다양한 마을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꺼내놓으세요. 양껏 꺼내놓고요, 그것들을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합체와 변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멋진 마을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상에 보시면은 우리가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계획 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활동 중에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게 많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마을계획단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전신을 많이 가지고 우리 시민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를 든다면 김장 담그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동안 기존의 김장 담그기를 보면 대체로 김장을 담그시기 전에 어깨띠를 두르죠. 그리고 어깨띠를 두른 다음에 현장에 가서 김장을 열심히 담굽니다. 우리 회원들, 그리고 우리 단원들, 그 다음에 우리 부녀 회원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이런 김치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김장 담근 걸 가져가서 현장에서 나눠주시면서 인증샷을 딱 찍죠. 이것이 우리가 봉사활동하던 당시의 김장 담그기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주민자치계획으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런 봉사하는 방식보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함께 어우러지는 김장 축제를 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함께 초청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또 우리 세금도 좀 결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안에 온 동네가 함께하는 김장 축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우리 집도 나눠 가지고 또 우리 독거노인께도 서로 나눠 가져가고. 그러니까 수혜의 대상이 따로 있고 공급하는 주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내가 도와주는 것과 내가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지역의 일을 직접 실행하는 것,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는 평등한 이웃 간에 참여하는 사업.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주민자치 또 마을계획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자, 1분으로 축약해서 우리의 일련의 활동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마을 조사, 그리고 함께 모이셔서 토론, 그리고 함께 모이셔서 정리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 그리고 세종시의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여러분들의 일들이 정말 실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능한 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는 부분이 바로 총회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이 되면 주민총회에서 승인이 된 이후에는 이 내용들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자치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직접 실행해 보는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고 그 내용들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그것을 내년에 또 해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모니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다양한 주민활동과 마을 계획이 문화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내년 2023년에 우리 세종시의 아름다운 마을별 마을 계획을 세우는 마을계획단의 1년의 활동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마을계획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